There is no place I'd rather be than right here next to you. And I truly love to talk about your lovers, old and new. You never spare me details as you confide in me. I smile and give advice, but cannot tell you how I feel. 어서 오세요. 아로마인드 카사에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로마인드 카사에서 이혜정 안무가와 박진희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보디 프로필을 찍었답니다. 뒤풀이 때 혜정쌤이 우울증과 골다공증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혜정쌤 덕분에 폭풍 검색하게 된 우울증과 골다공증의 관계를 최근 하고 있는 운동 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울증은 정서, 인지, 행동, 신체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나타내는 정신의학적 장애를 뜻해요. 슬픔, 불안, 외로움, 죄책감, 무력감 등의 감정을 느끼죠.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수면 장애나 식욕 저하 등을 동반해요. 우울증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우울증은 정신장애지만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신을 두루 살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우울증과 골다공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코르티솔이나 염증성 물질을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는데 이런 물질들이 뼈를 파괴해서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죠. 우울증으로 인한 신체 활동의 감소, 체중의 변화, 낮은 칼슘 수능도와 같은 요인들 역시 골밀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골다공증 또한 신체 기능의 저하, 무력감, 낮은 삶의 질 등에 영향을 주어 기분 장애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대요. 말 그대로 서로 악순환인 거죠.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우울증이 없는 경우보다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울증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체내 비타민 D의 결핍이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우울증 환자에서 낮은 농도의 세로토닌이 골 형성을 억제하고 골 흡수를 촉진한다고 해요. 세로토닌은 햇볕을 봐야 생성되는 호르몬이에요. 칼슘과 인대사를 돕는 비타민 D도 마찬가지로 햇볕을 쬐야 우리 피부를 통해 합성되는 호르몬이잖아요. 햇볕과 세로토닌, 정신 건강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햇볕을 봐야 합성되는 비타민 D를 정신 건강 측면에서 생각해 보진 못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제 심리 상태를 마음의 측면이 아닌 몸의 측면에서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남편의 사업체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즈음에 갱년기로 감정 기복이 심하던 차에 큰 위기가 닥치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나중에는 무력감과 우울감이 지속되더라고요.
식욕이 없어 식사를 자주 거르고 인생 최저 몸무게를 찍었어요. 재택근무로 외출을 자제하니 햇볕을 볼 일이 적어져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때는 우울증을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명상으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코로나가 지나가고 건강검진 결과 골다공증이라네요. 처음에는 폐경과 함께 골밀도가 떨어졌다라고만 생각했어요. 물론 운동 안 한 것도 원인이지만요. 그런데 이번에 다양한 논문과 자료를 접하고 나서 코로나 시기를 다시 떠올려 보니 폐경만으로 골다공증이 왔다고 하기엔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명백한 증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운동을 시작한 지도 6개월이 지났어요. 사실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골다공증이 아니에요. 50살 기념으로 보디 프로필을 찍을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몸을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으로 남기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운동이 골다공증을 계기로 생존을 위한 운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좋은 운동 선생님을 만났어요. 공코치님이 골다공증에만 치중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거라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 위주로 하면서 골밀도를 높이는 동작을 병행하자고 하셨어요. 보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시작한 운동이지만 제대로 된 운동으로 심신을 관리해보자고 하셔서 초반에 올바로 걷는 법을 배웠어요. 평소 걷는 모습과 올바로 걷는 법을 배우고 나서의 제 걷는 모습이에요. 정말 다르죠.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있도록 야외 활동을 자주 하고 있어요. 야외에서 지형 지문이나 소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동작을 배우고 있답니다. 계단 오르기가 전신 운동하기 좋대요. 계단이 있는 건물이나 육교만 있으면 공짜로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 이 영상을 찍던 때는 집 앞 역사 계단을 2번 정도 오르는 것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8회에서 9회가량 오르고 있어요. 필라테스로 자세를 교정하고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기르면서 제 몸과 마음을 탐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보수를 이용한 운동법을 배우고 있는데 보수볼은 균형 잡기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래요. 골밀도가 낮아져 있어 낙상이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바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보수볼 위에 올라가서 중심 잡기를 하면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단련시키고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해준대요. 참고로 비타민 D 보충이 뼈 건강뿐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800단위 이상의 비타민 D의 보충이 필요하대요. 일반적으로 팔다리를 5분에서 10분가량 햇볕에 노출했을 때 약 3000 IU의 비타민 D3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비타민 D 하면 연어가 떠올라요. 연어를 이용한 요리를 자주 해먹는 편인데요. 비타민 D가 지용성이라 올리브유와 버터를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 먹어요. 운동이 끝나면 근육과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있어요. 운동 후 바로 먹는 편인데 저는 샤워를 하고 나면 식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마치면 바로 먹고 씻고
차 한 잔 마시는 루틴으로 제 일상을 채워가고 있어요. 산책을 하다 문득 병은 자신의 미래를 알려주는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다공증이 저에게 앞으로 당신은 운동 전문가가 될 거예요 라고 신호를 보내오는 것 같아요. 산책하거나 일광욕을 할 때마다 운동으로 건강해진 저를 떠올려요. 골다공증 덕분에 더 많은 빛을 보고 더 자주 움직이려고 마음을 다하죠. 코로나 시기에 슬픔과 우울함이 혼재하던 날에 손톱을 깎다가 우울, 불안, 슬픔이라는 건 손톱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들은 손톱처럼 자라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손톱이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불편하듯 우리의 감정도 마냥 제거하려 해도 방치하듯 내버려둬도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날카로운 손톱이 때론 흉기가 되는 것처럼 슬픔이나 불안이 마음을 핥히고 상처를 내기도 해요. 적당한 길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다듬어줘야 해요. 우울증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적당한 슬픔과 불안, 우울감은 삶을 깊게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감정을 다듬는데 명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명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명상과 운동, 야외 활동을 두루두루 했을 때 감정이 잘 다듬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